통신망이 없는 나라의 사용자도 테슬라 전기차를 사서 스타링크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있고요. 모든 내 생활이 일론이 제공해주는 그 회사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거기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라는 건요, 나의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일론의 회사에. 나중에는 극복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는 기존에 이제 전기차 업체라고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캐즘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성장률이 예전만 못한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업체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처럼 뭔가 주변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 개의 센서를 씁니다. 카메라, 사람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레이더는 이제 RF 주파수를 박쥐가 막 주파수 뿌려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인지하듯이, 그리고 라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빛을 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건데, 굉장히 먼 거는 레이더를 쓰고 가까운 거는 카메라를 보고 뭔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거는 라이다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다하고 레이더가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안 씁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인지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처럼 뭔가 눈으로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AI 기술이 있어야 돼요. AI 기술이 없으면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써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AI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주행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조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얘가 더 좋은 패턴을 찾아냅니다. AI 패턴을. 그걸 가지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만약에 뭔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면 어떡하죠? 일단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카센터로 차를 넣죠. 그래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다 수리해서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탈차들 다 리스트 해줘야 되죠. 근데 테슬라는 우리 휴대폰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자고 있는 사이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그게 OTA라고 합니다.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자,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업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제 오토파일럿,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쪽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확 더해졌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일론이 엄청난 배팅을 했고요.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배팅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트럼프가 도지, 정부 효율부라는 거기에 수장을 맡겼잖아요. 장관급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했겠어요. 정부 효율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그럼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게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우주, 그죠? 스타링크 같은 이런 차세대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다 정부 규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장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뭔가 펀더멘털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혜,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더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그래도 소통은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이에서도 서로 뭔가 사신은 왕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큰 비즈니스라는 미국 기업이 두 개가 있죠. 테슬라하고 애플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같은 경우는 중국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굉장히 일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일론이 트럼프한테 배팅을 해서 완전히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일론을 트럼프하고 대화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론한테 뭔가 당근을 줘야 됩니다. 당근을 주려면 제일 좋은 게 테슬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그게 이제 기대하는 게 중국 내에서 이제 FSD 서비스를 못하게 했거든요, 규제로. 근데 그걸 만약 풀어준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규제가 테슬라의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됐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AI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핵 개발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 최고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거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들여다보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본주의나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AI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니들이 검증을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또 비용이 되고요. 이사회에서 뭐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허군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서 완전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또 AI 소프트웨어 투자가 확 늘어난 이유가 이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AI라는 게 위험한 이유는 군사 무기로 적용됐을 경우에 굉장히殺傷力을 높일 수가 있고 AGI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AI가 나오면 터미네이터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들을 우려하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죠. 일단 미국이 최고면 돼.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미국의 군사 무기가 최고이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걸 상당 부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모델 Q 출시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미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일론의 생각으로 보면요. 일론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최대한 테슬라의 솔루션을 쓰는 사용자 풀을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처럼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 가격이 비싸면 살 수 있는 수요층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2만 달러짜리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쓰고 테슬라의 솔루션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면 더 좋은 AI가 되겠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이 XAI라고 하는 자기가 설립한 AI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XAI의 엔비디아 그 칩, 호퍼 이상급 칩을 10만 개를 꾸려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몇 달 전에 그걸 2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100만 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테슬라나 일론이 엔비디아에서 세컨 티어였어요. 그러니까 고객으로 보면 제일 큰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하고 일론이 사는 이 물량이 이제 그런 회사들 못지않은 거죠. 그렇게 갑자기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간이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론이 그리는 거는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고요. 일론이 그리는 미래가 있어요. 일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CPND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콘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일론은 XAI라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서 꾸렸죠. 그러면 이제 만약 통신망이 없는 나라의 사용자도 테슬라 전기차를 사서 스타링크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한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자율주행차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테슬라 브랜드의 드론 택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UAM이라고 하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런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겠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내가 핸들을 놓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일을 하든지 뭔가 콘텐츠를 즐기든지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CPND라는 네 가지 요소를 보면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내 생활이 일론이 제공해주는 그 회사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라는 건요. 나의 빅데이터가 그냥 계속해서 일론한테 쌓이는 겁니다. 일론의 회사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는 뭔가 이제 극복 불가능한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화성에다가 개척해서 그 CPND를 그대로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화성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거래가 일어나면 결제를 뭘로 해야 될까요? 달러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도지라는 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론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기술로 보면요. 지금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 가능해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도적인 쟁점이 있는데요.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차 사면 ADAS라고 하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제공해 주잖아요. 일부 도로 구간에서 막 그냥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레벨 2예요. 레벨 2는 사람이 주도를 하고 기계가 이걸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근데 레벨 3부터는 운전의 주도권이 기계한테 가요. 사람이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쟁점이 있는 겁니다. 굳이 테슬라가 예전부터 좋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벨 3라고 이야기 안 하고 레벨 2.5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 비즈니스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테슬라 사용자가 실제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보험 사업을 해도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웨이모가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웨이모는 이게 상업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쓰고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뛰어나요. 초당 발생하는 데이터가 이게 무슨 몇 테라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거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입장이잖아요. 웨이모 입장인데 그러면 기술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상업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웨이모의 한계인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이걸 A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그냥 주행 데이터를 그냥 보내주죠. 그런 이제 효율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술로 뭔가 치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일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뭔가 자율주행차에서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마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사람이 다쳐도 그냥 다 뉴스 보도를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쌓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이 쌓이잖아요. 실제로 우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그런 자율주행차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떤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화웨이 정도는 굉장히 유력한 이제 기술 어떤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펀더멘탈로 주가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트럼프 어떤 트레이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따라붙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 시작되는데 그 전쯤에서 아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활용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 그런 것도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때 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계속 이제 물량 모아가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이게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많이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좋고 국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밸류체인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무 뭐 물려서 괴로우신 분들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좀 공부하면서 선별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